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오늘 최대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고 특히 출근 시간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강추위 속에 도시가스 요금 등 난방비가 크게 오른 데 이어서 일부 지역에선 가스 연료비를 내지 못해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LPG 차량 판매도 감소했습니다. 전기와 교통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장고 끝에 결국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교육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행위는 학대로 결론났지만 지도자는 구두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지나가던 휴가를 나온 병사의 도움이 컸는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탱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전쟁의 판세를 바꿀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전쟁 위협까지 거론했던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날씨입니다. 최강 한파에 이어서 오늘은 대설이 예고됐습니다. 특히 출근길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집중될 거로 보여서 대설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지금 서울에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다소 강한 눈이 내리고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방도 점차 눈발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서울과 경기 서부, 충남 북서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눈은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오후부터 눈이 점차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의 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고 20cm, 중부 서해안과 제주산 간에 많은 곳에는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는 1에서 7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네, 출근길 많은 눈이 집중되고 또 영하권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어느 때보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최강 한파는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살펴보면 영하 8.7도, 광주는 영하 6.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날이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겠고요. 토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전 시간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오늘 아침에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추가로 배차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진원 기자. 네, 사유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관계 당국의 대책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서울시는 관할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더 연장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아침 7시부터 9시 반까지 또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버스와 지하철의 배차 간격이 더 좁아집니다. 코레일도 출퇴근 시간대 전동열차를 추가로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는 1호선과 3호선, 경의중앙선 등 6개 노선에서 모두 15회 열차가 더 운행합니다. 퇴근 시간대는 1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에서 모두 7회 중편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중대본은 상습 결빙 구간 등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취약시설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또 기상특보 등을 잘 살피고 폭설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달라고 시민들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울릉도에 사흘 동안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섬 전체가 눈에 덮인 설국으로 변했는데요. 이 가운데 여객선 운항이 끊기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굵은 한방눈이 그야말로 펑펑 쏟아집니다. 솟아오른 바위산과 소나무에도 흰 눈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항구나 도로도 눈에 덮여 한 폭의 수묵화가 따로 없습니다. 경북에 있으면서 이렇게 눈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어요. 가슴 있지 않은 게 훤해져 보네요. 원각 온 천지가 하얘니까. 하지만 눈이와 불편한 건 내륙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사가 급한 구간은 도로 통제가 잇따랐고 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울릉과 내륙을 연결하는 뱃길이 끊기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친척집 방문 목적으로 왔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디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배가 결항돼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요. 주민과 공무원들은 눈을 치우고 길을 내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인 만큼 제설차가 쌓인 눈을 치우면 살수차가 염화칼슘 대신 바닷물을 뿌려 남은 눈을 녹입니다. 저 거의 철화 작업하듯이 했습니다. 거의 20시간 가까이 작업을 했죠. 한 2-3시간. 그것도 사무실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쪽잠을 자고 컵라면 먹어가면서. 눈발이 잦아들면서 울릉도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해제됐고 통제된 도로도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최근 크게 오른 난방비 청구서에 논란 분들 많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강 북극 한파로 여전한 난방비 부담에 전기와 교통요금도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최근 각 가정에 배달된 난방비 청구서는 지난해 12월 사용분입니다. 이미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34% 이상 오른 상황에 영하 10도를 넘는 한파가 2주 넘게 계속되면서 실제 난방비는 한 달 새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12월 초부터 한파가 내려오면서 12월 한 달 동안 25일 정도는 평년보다 추웠던 그런 날씨였고 아주 매우 이례적으로 정말 추웠던 그런 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울이 영하 17도 아래로 내려간 이번 추위도 난방 수요 급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추운 1월에 최강 한파가 찾아오고 대폭 오른 전기요금도 이번 달부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부터 1kW당 13.1원 올라 전기 난로나 온풍기 같은 보조 난방 장치를 사용할 경우 2월에 받을 전기요금 청구서는 앞자리 수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20%, 5분위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가처분 소득의 2%에 불과하지만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5배가 넘는 11.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4월부터는 300-400원 오르고 택시 기본 요금은 다음 달부터 1,000원 인상됩니다. 이 밖에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주차 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통 분야로 가스비 인상 여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선 버스 운행이 가스 연료비 찬압으로 한 달 넘게 중단됐고 LPG 차량 판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차고지에 덩그러니 세워진 전남 목포의 시내버스들. 시민들은 한 달 넘게 버스 대신 택시나 자가용, 비상 수송 차량을 타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이 폭등하자 버스 업체들이 연료비를 연체한 게 원인입니다. 태원역의 유진 운수의 가스 연료비 미납으로 시내버스가 2022년 12월 12일부터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파가 겹쳤고
고유가 시대에 틈새 상품으로 입지를 구축했던 LPG 차도 가스비 인상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LPG 차는 지난 2008년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13.8%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말엔 절반 수준인 7.5%로 급감했습니다. 153만 대까지 늘어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차가 올해 LPG차 대수를 역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말 LPG 신차 판매량과 신차 중 LPG 차량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가스 요금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수출이 묶이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가스 수입액은 567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올해 1월 1일부터 20일까지도 1년 전보다 14.1% 늘었습니다. 가스비 인상이 민생 문제로 떠오르자 일단 정부는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청구된 요금은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여야는 최근 한파 속 난방비가 급등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탓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설 민심을 듣고 온 민주당 지도부는 첫 일성으로 난방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며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권을 장악하려는 권력 노름에 흠뻑 취해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 잘못 계산된 건가.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너지 문제 대응 등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30조 제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펴 가스 요금이 크게 오른 거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탈원전한다고 해서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 생산 단가가 급등함으로써 한전의 수지를 엉망으로 30조 추경을 두고도 이재명 방탄에 국민 혈세까지 투입하려는 기이한 행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주말 검찰 조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초선 강성파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당무에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얘기도 드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좀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이런저런 민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당내 강성파를 만나 위로를 받는 게 이 대표가 말한 당무냐면서 비리 의혹에 대해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억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 공소장의 내용이 맞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1월 임시국회는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여야의 정쟁과 대치는 여전한데 2월에 임시국회를 연들 민생 법안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두고 고심을 이어오던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선당 후사하겠다, 용기를 냈다고 밝혔는데 이른바 윤심과 멀어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장고를 거듭하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동시에 해임한 지 12일 만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 정신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나 전 의원은 올해 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며 한 달 넘게 당대표 출마를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해임 결정과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거란 말에 대한 김대기 비서실장의 공개 반박까지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커져만 갔습니다.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냐는 장제원 의원의 비판이나 초선 의원 성명서 등 친윤그룹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친윤을 자임한 나 전 의원의 입지는 갈수록 흔들렸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과 당대표가 되어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 또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 추이 등이 겹치며 불출마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재판이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불출마 선언으로 나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나 당내 친윤계와 최악의 충돌은 피하게 됐지만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전방위 압박과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비판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의 결정적인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도 여권 전체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권단기입니다. 네, 같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나 전 의원이 대승적 결단으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참여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민적 관심을 높여주길 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이른바 컷오프의 규모와 방식이 오늘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본 경선에 나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숫자, 그리고 이들을 걸러낼 방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대표 컷오프의 경우 온라인 투표와 자동응답, ARS를 통해서 본선의 후보를 4명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중동과 스위스 순방의 경제 성과를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기준에 맞춰 정부 시스템을 바꾸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2달 만에 회동하고 국정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설 연휴 다음 날 주재한 국무회의. 전례 없는 순방 성과를 통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영업사원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 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을 언급하며 규제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제 표준에 맞춰 정부 시스템을 개조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초인류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수출 전략회의와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를 바꾸기보다 체인지 띵킹, 생각 바꾸기를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며 전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당분간 순방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한남동 관저에서 이루어진 비대위 지도부 만찬 이후 2달 만인데 3대 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여당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의 만남이라 관련 대화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교육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고 강제로 넘어뜨리려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행위는 학대로 결론 났지만 지도자는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교육을 돕는 시설. 체육활동 시간에 도구를 발로 찬 발달장애인에게 강사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라고 지시합니다. 따르지 않자 강사는 장애인의 귓불을 꼬집고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귀를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거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등 위에 올라타듯 하며 강제로 앉히려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함께 있던 다른 강사가 그날 활동 일지를 쓰면서 과도한 신체적 강압, 학대 행위로 고민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센터 측은 체벌성 과잉 지도로 보고 장애인 체육회 쪽에서 저희 쪽에 파견 나오신 강사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장애인 체육회 쪽에다가 그분이 더 이상 저희 쪽에 와서 강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체육회 쪽에다가 일단 통지는 했어요. 네.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도 신고했습니다. 학대라는 결론과 함께 강사의 기본적인 소양과 인권 감수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개선이 요구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강사가 소속된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 심의를 거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그 결과 강사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조치는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장애인 측에 사과도 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수업 중에 좀 과소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주의 조치를 하고 향후에 이제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인사위원회 해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그러나 장애인 인권을 가볍게 여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경고 정도는 의미가 없잖아요. 학대를 한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합당한 처벌이라는 것은 이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장애인 학대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이어질수록 비슷한 사건은 끊임없이 되풀이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화 금융사기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도와달라고 적힌 쪽지를 긴급히 건네는 기지를 발휘했는데 쪽지를 받은 시민의 도움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류 가방을 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50대 A씨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연신 주변을 살핍니다. 이어 혼자 있는 20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A씨.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를 본 시민이 달려가 합세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땅바닥에 제압당해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시민이 이곳에서 범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와 함께 수거책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인 20대 남성은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넘기라는 검찰 관계자 사칭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준비했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경찰에 신고할 때를 놓쳐 지나던 시민에게 급히 쪽지를 건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를 도운 건 휴가를 나온 공군 장병 21살 최태랑 씨. 건네받은 쪽지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으니 위급한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를 대신해 경찰에 신고한 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몸싸움이 벌어지자 곧장 달려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실 분 한 분과 힘센 남성분 한 분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는 척하면서 용의자를 붙잡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3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넘겼는데 또다시 거액을 요구하자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고등학교 후배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고등학교 후배였던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해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음란물을 삭제하고 싶으면 자신의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적 9개월여 만에 붙잡힌 김 씨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도와주면 자신에게 호감이 생길 줄 알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꿀 거로 기대되는 주력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핵 전쟁 위협까지 거론했던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55톤 무게로 최대 시속 70km까지 달리며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는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세를 뒤집었던 미국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포처럼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무기입니다. 확전 우려를 두고 고심하던 독일이 이 주력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폴란드와 스페인 등의 독일제 탱크 수출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as ist das Ergebnis intensiver Beratung erneut mit unseren Verbündeten und internationalen Partnern. Und ich will ausdrücklich sagen, es war richtig und es ist richtig. 미국도 탱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한 개 탱크 대대 규모에 맞춰 M1 에이브럼스 31대를 보낼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력 탱크인 에이브럼스는 러시아 탱크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The Abrams tanks are the most capable tanks in the world. They're also extremely complex to operate and maintain. So we're also giving Ukraine the parts and equipment necessary to effectively sustain these tanks on the battlefield. 서방의 무력 지원을 비난하며 핵전쟁까지 언급하던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Достаточно глубокое. Мы повторяли, что эти танки горят так же, как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Стоят только они очень дорого, и все это ляжет и ложится на плечи европейски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европейских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ов. 동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러시아군과 이에 맞서 힘겹게 버티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쟁은 서방의 대규모 무력 지원이라는 변곡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7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켜 전 세계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오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가 네트워크 장애로 다운됐다가 7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애저 서비스 장애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했는데요. 이번 장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툴인 팀즈와 응용 프로그램인 아웃룩, 웹메일 등이 먹통이 됐습니다. 정확한 장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최북단 발트해 연안 칼에서 함부르크로 향하던 근거리 열차에서 무차별 흉기 공격으로 7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각 25일 오후 3시쯤 한 남성이 근거리 열차가 브루크슈테트역에 도착하기 직전에 주변 승객들을 흉기로 공격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 열차는 브루크슈테트역에서 운행을 중단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범행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브루크슈테트역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함부르크와 킬 사이 노선의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지난해 말 총리실과 우크라이나 대사관 등에 폭발물이 담긴 소포를 보낸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스페인 내무부는 현지 시각 25일 스페인 북부 미란다 데에브로에서 74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용의자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리실과 우크라이나 대사관 등 6곳에 화약과 점화 장치가 들어있는 소포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바스크 지방 비토리아 가스테이스 시의회에서 일하다가 지난 2013년 은퇴한 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최강 한파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출근길 강한 눈이 집중될 거로 보여서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근길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대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강 한파 뒤로 비교적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상에 강한 눈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전북 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부, 충남 북서부 지역은 점차 눈발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눈은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모레까지 눈이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고 20cm,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1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는 1에서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출근길 많은 눈이 집중되고 또 영하권 추위 속에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강 한파는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9도, 광주는 영하 6.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날이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겠고요.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대설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화성과 안산, 평택, 시흥, 김포 등 경기 5곳과 서산과 당진, 홍성, 태안 등 충남 4곳, 인천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수도권과 중부시설에 새벽 시간 강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근 시간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작업을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출근길 혼잡이 없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대중교통 증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눈이 예보되자 서울시가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오늘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든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는데요. 이에 따라 출근 시간대에는 아침 7시에서 9시 30분, 퇴근 시간대에는 오후 6시에서 저녁 8시 30분에 집중 배차가 이루어집니다. 제설 작업에는 인력 9천여 명과 장비 1,300여 대가 투입되고 골목길과 급경사지에 있는 제설함에는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에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한파 쉼터를 긴급 점검하고 재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파 쉼터는 노인시설 3만 5천여 곳, 마을회관 3,800여 곳, 주민센터 1,300여 곳 등 총 4만 3천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한파특보가 발효돼도 개방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섭게 오른 난방비에 취하층 복지시설은 시름이 깊습니다. 운영비 절반이 난방비로 들어가는 시설도 있다 보니 겨울 내내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지역 아동센터, 다문화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가정 초등학생 37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려 하지만 가스보일러 설정 온도를 높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스요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지난달 난방비 폭탄을 맞은 탓입니다. 100제곱미터 남짓 공간에 청구된 금액이 무려 79만 원.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보다 낮은 17에서 18도를 유지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더 선선하게 지냈지만 대래 요금은 50% 넘게 올랐습니다. 운영비 절반이 난방비로 나갔습니다. 대략 지금 50%가량을 가스비가 혹은 다음 달이 되면은
방학에 온전하게 이제 아이들이 있었던 기간을 다음 달에 반영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60%나 70% 또 제가 아는 기관은 이미 운영비로 받은 금액 전액을 가스비로 사용해야만 하는. 노숙인 시설도 급등한 난방비에 한숨 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혹한 속에 몸을 녹이기 위해 매일 노숙인 100에서 150여 명이 찾는 만큼 등유 보일러와 온풍기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리터에 1,000원 정도 하던 등유값이 1년 새 폭등하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료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 40-50% 정도 연료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40% 정도 올랐고 등유 역시 리터당 400원 넘게 뛰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환율 여파로 천연가스와 기름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공공요금도 출렁인 건데 정해진 예산에서 운영되는 복지시설에선 그 여파가 유독 큽니다. 난방에 들어가는 돈이 늘수록 다른 곳에 쓸 비용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난방비가 더 오를 여지도 있어서 이들의 시름이 겨우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여부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이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적 결단을 하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 같이 손잡고 참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한번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 조사를 준비하는 검찰은 최소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당시에 민간업자들이 받은 특혜를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대장동 일당 공소장엔 이 대표가 개발이익 일부를 받기로 한 계획도 승인했다고 적었지만 실제 뇌물 약속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반년 넘게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민간 특혜의 핵심 배경에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이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공약한 사업인데 재정 여건이 안 돼 어렵게 되자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사업비를 댈 수 있으면 대장동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전권을 넘겨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승인 아래 민간업자 멋대로 대장동을 개발하게 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1,800억 원대 고정이익 확보 역시 특혜 시비를 우려한 유 전 본부장이 먼저 제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땅이 애초 원주민들이 원했던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으로 개발된 것도 정영학 회계사가 기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애초 성남시에선 줄곧 수용 방식을 고수했던 만큼 이 대표 입장에선 특혜를 준 게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이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하지만 검찰은 적어도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 공모 전에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는 물론이고 배임 혐의 적용에도 문제가 없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 특혜가 있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 연휴를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지분 약속 혐의까지 적용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지분 약속이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보고 있지만 당사자들 모두 입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사흘 앞두고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계속 추궁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시민에게 쪽지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기지를 발휘해 현금 수거책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회원역 앞에서 피해자인 20대 남성을 속이고 1,1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남성은 지나가는 시민에게 대신 경찰에 신고한 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도와달라는 쪽지를 건넨 뒤 시민과 함께 A씨를 붙잡은 거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된 지역농협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농협은 사내 조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유족 측은 불공정한 조사라고 맞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지역 농협 창고입니다. 뒷유리가 깨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상사들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30대 농협 직원의 시신이 지난 12일 2차 안에서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된 새신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근무지 바로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정기 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혹은 앞서 지난해 9월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잠적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주차 문제나 점심 메뉴, 결혼 시점 등 사소한 문제로 매일같이 인격 모독성 폭언을 일삼는다는 거였습니다.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서로 마주치는 상황은 사실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편한 일상은 유급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됐습니다. 이름 세 글자만 봐도 치가 떨리고 사지가 떨리고 한다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맨날 마주 보고 조롱당하고. 농협이 선임한 외부 노무사는 피해자 주장이 가해자 측 해명과 엇갈려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내 조사가 무혐의로 끝났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과 노무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조사하는 과정이나 진술하는 거는 사실 제가 어떻게 속이거나 조작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농협 측은 이런 관계를 모르고 선임했고 또 둘 사이가 아주 가깝지는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현 상황에서 인사조처나 추가 조사를 하는 건 오히려 불합리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면 확진자 7일 격리만 사실상 의무로 남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비상사태 해제 뒤 의무 조정을 검토하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마지막 남은 의무 방역 수칙인 확진자 7일 격리는 언제 풀릴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1차 관건은 오는 27일 결정될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위기 단계가 이제 조정이 되는 그런 시점에 그 격리 의무도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국가 중 일본과 싱가포르 등은 음성이 나오면 7일 의무 격리 기간이 줄고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5일 이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하고 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은 격리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인데
기간은 유지한 채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도 그렇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절을 해왔거든요. 감염되고 나서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많은 시기를 이제 피하는 개념이거든요. 바이러스 배출이 되고 있는 기간에 격리를 해제한다라는 거는 영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상황이 맞고 조건을 갖추었다면 일주일 격리를 유지하라는 의미가 권고이기 때문에 조정 시점은 지금 당장은 이루고 실내 마스크 조정 경과를 2주에서 4주 정도 지켜본 뒤에 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정부가 격리 의무 해제 논의 당시 제시했던 핵심 지표 2가지 가운데 사망자 수가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등 조건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재유행이 끝을 보이고 사망자 수가 떨어지는 시기가 7일 격리 의무 조정 시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해마다 한두 번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역 체계 전환은 시작됐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독일 정부가 주력 전투 전차인 레오파드 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협력국들이 보유한 같은 기종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지 시간 25일 성명을 내고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드2 탱크로 2개 대대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이고 그 첫걸음으로 독일은 자국군이 보유한 레오파드2 탱크 14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탱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A1 에이브럼스 탱크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며 되도록 빨리 탱크 사용을 위한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탱크 지원 발표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 체계를 지원하게 됐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에서 탱크를 다량 확보하게 되면서 동부전선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엔이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처는 현지 시각 25일 2023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반 보고서보다 전망치를 1.2%포인트 낮춘 것이며 최근 수십 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유엔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올해도 세계 경제를 무겁게 짓누를 것이라며 단기적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 내년 2.5% 각각 성장을 하고 일본은 올해 1.5%, 내년 1.3%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겨울이 포근한 일본에도 10년 만에 최강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추위에 폭설까지 내려 각지에서는 도로와 열차 운행이 마비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 오사카 인근 교토에 최고 1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겨울에도 좀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에 강풍과 함께 큰 눈이 내린 겁니다. 그 영향으로 한때 열차 15편이 멈춰서 일부 차량에는 새벽까지 승객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 중 10여 명은 응급 후송됐습니다. 10時間閉じ込められて、もうずっと10時間電車の中で、もうその間にももう体調不良の方いっぱいおられたんで。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로 도로도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고베와 나고야를 잇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수십 킬로미터씩 차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빙판이 된 도로 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三重県は雪に慣れてないので、できるだけ乗っていただかない方が安全かなと。 포근한 일본 남부 큐슈 지역도 이번 한파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이타현別府에서는 폭설과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6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最新の気象情報や交通関係の情報に十分ご注意いただき、不要不急の外出は控え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남에서 북까지 일본 전역에 걸친 이번 한파와 폭설은 26일을 정점으로 꺾일 전망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최고 8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찬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을 초청할 예정인데요. 지난 순방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여당의 지원을 당부할 거로 보입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이른바 컷오프의 규모와 방식이 오늘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본 경선에 나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숫자, 구체적 방법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과 내일은 민생 챙기기에 나섭니다. 오늘은 전북 정읍의 한우 축사와 가축 시장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전주에서 당원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오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2년 4개월여 만에 재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노조활동 방해, 포괄임금 오남용 등이 대상인데요. 센터 운영을 통해서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체력 소모가 극심한 여자 농구에서는 30살이 넘으면 노장 소리를 듣곤 하는데요. 우리 나이로 40살 베테랑이 여전히 주전으로 뛰면서 현역 최고령 대기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채진 선수를 허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만으로 38하고도 10달. 우리 나이로는 이미 40줄에 접어들었지만 까마득한 후배들과 똑같이 훈련을 소화합니다. 막내들과 정확히 20살까지 차이가 나는데 운동할 때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이를 잘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나이에 대해서 지금 잘 뛰고 있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2003년 프로에 데뷔한 한채진은 어느덧 프로 무대에서만 21년째 뛰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2009-2010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무려 13년 연속 매 경기 평균 30분 이상을 뛰었다는 겁니다. 철의 여인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신 분들도 있고 나이가 들어도 승부욕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최근 3시즌에는 2점 슛 성공률과 3점 슛 성공률, 가로채기 1위에 오를 정도로 경기력 또한 젊은 선수들 못지않습니다. 모범 선수상을 3번이나 받을 정도로 코트 안팎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도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코트 안에서 보여지기까지 하니까요. 저희 팀에 있어서는 진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맏언니로서 너무 중요한 일을 맡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한채진은 27일 BNK와의 경기에 출전하면 여자농구 최고령 출전 기록을 다시 쓰게 됩니다. 앞으로도 2, 3년은 충분히 현역 생활이 가능하다는 주위의 평가가 있지만 본인은 후회 없고 멋진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또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게임에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를 좀 보람 있게 잘 살아보자. YTN 허재원입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